자, 보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꽤 정말 괜찮은 기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요 기사를 보기 전에 우리가 요 한번 내용을 봅시다. 자, 이분은 뭘까요? 이분은 판사, 검사, 뭐 변호사, 법조계 일하시는 분이죠. 요분은 의료계에 있는 의사분이시죠. 그죠? 그리고 요분은 이제 보험 설계사예요. 자, 그러면은 요 세 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요 변호사분은요, 전문직입니까? 영업직입니까? 그쵸? 전문직이기도 한데 어쨌든 자기한테 의뢰가 들어와야 되니까 영업직이기도 해요. 자, 개인 병원을 하시는 분들, 의사 선생님들, 영업직입니까? 전문직입니까? 전문직이죠. 그죠? 그러면서도 영업직이죠.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을 찾아와야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변호사나 의사를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오기 전까지는 영업을 하지만 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되고 의사 선생님이 되고 변호사 선생님이 되고, 요분이 전문직이니까 신뢰를 가지고 요분의 뜻을 많이 따르죠. 그죠? 자, 설계사는 그러면은 보험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설계사를 전문직이라고 안 하고 그냥 보험 아줌마나 대부분 영업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먼저 시험이 쉬운 거죠. 요 두 분은 되려면 어려워. 학교 다닐 때 자고 막 놀고 이렇게 하면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설계사는 일단 시험이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거리에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오시나요? 아니죠. 내가 이분들을 만나면 찾아가야 돼요. 이분은 부르면 오죠. 한 명이 안 온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올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요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세 명 다 영업직이고, 그쵸? 영업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요 변호사와 의사는 영업하지만 전문직, 여기는 그냥 100% 순수 그냥 영업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사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걸 보냐? 자, 이 기사인데요. 김승동 기자님이 적으신 건데, 어려운 보험 왜 아무나 판매하는 거예요? 보험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험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험 가입하려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요. 그쵸?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그 어려운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은 대부분 고학력자가 아닌 보험 아줌마로 대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성 폄하는 절대 아니다. 이건 뭐 제 말도 아니고 기사 읽어드리는 거예요. 실제 보험 설계사 중 여성 비율이 약 90%다. 상당하죠. 남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아줌마인지는 알 수 없죠. 다만 보험 설계사 평균 연령은 40대 후반이다. 젊은 사람 찾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자, 금융상품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상품을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엄마 친구가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그쵸? 보험 상품 판매는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 즉 누구나 마음만 있다면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이게 영업직으로 만들어준 가장 큰 이유겠죠. 자, 등록보험 설계사 추이를 보면 재미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1분기 말 생손보 전속 설계사 수는 17만 5천 명. 여기서 말하는 전속 설계사라는 건 뭐 삼성화재, 뭐 삼성생명, 뭐 동부화재, 동부생명, 이렇게 한 회사에 딱 직속되어 있는 설계사 수가 17만 5천 명 수준이었는데, 우리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은 이듬해 1분기 말에는 18만 7천 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더 늘어났죠. 또 한 해가 지난 올해 1분기에는 19만 5천 명. 상당히 늘었어요. 거의 10,000명 육박하게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정말 웃긴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 예방 등으로 인해 보험 설계사 등록 시험을 치르기도 힘들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뭐 단체로 시험 치는 거 이거 좀 조금 위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설계사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뭐냐면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 중 상당수가 설계사로 나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올해 2분기까지 통계를 보면은 반전이 있어요. 설계사 수가 1분기에 약 2만 명 줄어들어 처음에 18만 명, 19만 명 육박했던 게 17만 6천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어. 근데 그 이유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며 경제에 활기가 돌자
보험 설계사가 아닌 다른 일자리가 많아진 거죠. 이제 산업이 조금씩 살아나니까 설계사 말고 다른 직장들이 많이 뽑는 거예요, 대거로. 그러니까 설계사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야, 이거 기가 막히죠. 경기가 안 좋으면 설계사 수가 증가하고, 경기가 좋아지고 오히려 경제가 활기가 돌면 설계사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웃지 못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험사는 설계사를 대량으로 뽑고 다시 대량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근데 요건 대량으로 내보내는 것이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설계사분이 아마 그만두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려운 상품, 이 보험은 어려운 상품을 너무 쉽게 판매한다는 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가족이나 친인척 그리고 지인에게 보험 하나 가입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해당 상품이 본인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은 뒷전인 거예요. 그냥 팔면 되는 거야. 이게 정통적인 문제죠. 판매자는 잘 알지 못하고, 맞죠? 판매자가 잘 몰라요. 잘 알지 못하고 판매하고, 가입자는 판매자만 믿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은 어떤 분들은 보험 가입 정말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처음 보험 하시는 분보다 더 많이 알아. 그쵸? 그러다 사고가 발생,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때서야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나오지? 야, 이거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든 사고든 다 보장한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보험금을 받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가입할 때 청약서, 가입 설계서, 상품 설명서 보면은 얇잖아요. 종이가 얇아. 근데 우리가 약관을 받아보면은 엄청 두꺼워요. 이 얇았던 종이가 엄청 이렇게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그 왜 두꺼워질까요? 이제 받을 때 아주 자세한 사항, 그리고 주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특약별로. 그러니까 책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다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아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관을 살펴보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가입자는 억울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관을 보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즉, 이 두꺼운 안에 세부 내용을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판매자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가입자는 판매자만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보험을 하시는 분이 이 두꺼운 약관책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패스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핵심만 뽑아서 안 되는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기도 힘든 거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로 십수년째 보험은 금융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거죠. 보험산업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는 배경의 대부분은 이처럼 대량 도입, 대량 해촉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건 없는데, 자, 보험사도 대량 도입, 대량 해촉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를 바로잡지는 않아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상품이 많이 팔리고 오래된 상품이 해지돼야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거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죠. 대량으로 설계사 하기가 쉬운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되는데, 이걸 사실은 좀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약간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해요. 어쨌든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률이 늘어나고 뭔가 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힘든데, 보험 설계사를 할 수 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어쨌든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경기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그렇죠? 그러면서 보험회사는 수입이 증가하죠. 그죠? 설계사를 대량으로 뽑으면 지인, 친척 받아올 거니까. 근데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실업률이 조금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회사도 이득,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약간 이득일 수도 있어. 실업률이 우리가 잘하고 있어.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만 불판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피해가 소비자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여기서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이 구조를 우리 스스로가 고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부분에서 이 구조를 고칠 수가 있어야 되냐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요게 60년대예요. 요게 지금 현재 2021년이에요. 여기에 가운데 설계사가 있어요. 자, 70년대, 80년대, 60년대의 설계사, 지금의 설계사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볼게요. 요때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나한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객관적인 리스크가 뭐가 존재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쵸? 돈이 있어도
보험을 가입해야 될 이유와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설계사가 많아져서 각각 찾아가서 야,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살면서 위험이 있으니 너는 가입을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후진국에서는. 왜냐면 그걸 잘 인지를 못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선진국화 되어가죠. 선진국화 되어가면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각자가 스스로의 위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든 어디를 가요?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든 은행을 가든 스스로가 내 저축하려면 은행 가야 돼. 내가 위험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거를 처리하려면은 내가 직접 보험회사로 찾아. 미국은 보험회사가 영업사가 다닌다기보다는 회사로 찾아가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 그만큼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지가.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 꽁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매달 뭐 술을 마셔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 먹고 죽자. 이런 이미지보다는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면은 객관적인 위험을 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사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오히려 전문가를 많이 배치해 놓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스스로 가입을 하고 신뢰하고 믿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 거지. 과거에처럼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설계사가 대량으로 있어서 알려줘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전부 다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요런 잘못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보험회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국민 모두가 각성을 하면 돼요. 어떤 각성을 하면 되느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설계사만큼 설계사보다는 아니지만 보험의 기본적인 요소, 보험의 효과, 보험의 효능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 설계사가 안 좋은 상품을 가지고 오면은 이거는 잘못됐어요. 내가 공부를 조금 해봐서 알아요.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이 이제는 너무 많잖아요. 정보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설계사님한테 가입을 안 되겠네요. 그쵸? 내가 원하는 설계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은 요 특이하게 안 되는 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약간의 중요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꼭 공부를 해놓으면 도움되는 게 있어요. 큰 돈이 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공부를 해두면 좋죠. 우리가 집 사는데 엄청 크잖아요. 집 사는 돈. 집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공부는 꼭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직업에 있다 안 있다가 아니라 내가 큰 돈이 나갈 거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도 비싼 고가의 상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꼭 삶의 필수품이잖아요.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동차도 어떤지 한번 공부를 해두시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살다 보면 인테리어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장사하시는 분도 인테리어 하시고 그런 분들은 또 인테리어 공부도 해주시면 아주 좋죠.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우리가 총납입 보험료를 따지면은 요 거의 자동차 한 대 값보다 더 나가거나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도 충분히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통신. 우리가 핸드폰 매달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년 쓰고 핸드폰 삶의 필수품이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통신비는 계속 나가는 거니까 이런 통신에 관련된 법도 공부해 두시는 거예요. 요것들은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꼭 공부를 해두면은 나에게 무조건 피해야 되고 살이 되는 공부법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설계사가 쉽게 도입이 돼가지고 나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먼저 내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 전체 분위기가 다 똑똑이가 되어버리면은 그럴 일이 거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뭔가 그 정치권이나 이런 거의 변화나 뭐 제도의 개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다 같이 똑똑이가 되어서 막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